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위원들은 영사관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고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시설에 구금된 이민자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기 위해 새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8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희대의 악당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조커가 오늘 개봉한 가운데 모방 범죄의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시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위원들은 영사관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고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영사관 민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의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오후 유엔 대표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공외교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뉴욕 총영사관에 편성된 예산 중 77.5%가 실제 집행 지침과 다른 단체 행사비로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행사비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집행 지침에 어긋나게 쓰고 있다. 이게 공동집행액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공동집행액이 뭔가 봤더니만은 단체 행사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이건 개인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네트워크 구축. 그런데 행사하는데 돈을 쓰면 네트워크 구축이 됩니까? 박효성 총영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행사비 내역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뉴욕 총영사관에 미국 내 늘어나는 한인 인구에 따른 담당 직원 증원 조치, 재외공간 파병 직원들의 처우 개선, 총영사관 민원실 신용카드 사용 불가 문제 해결, 2020 인구 조사에 많은 한인 참여 독려 등 미국 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인들의 불평과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미국 내 주요 이슈인 반이민 정책에 따른 다카, 서류 미비자의 신변 보호와 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부탁했습니다. 이게 만일 특목고가 입시 시험이 폐지가 되면 한인 2, 3세들에게 어떤 그 양질의 교육을 받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특목고 같은 제도가 유지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아시아계 한인들 단체나 이런 데 연대해가지고 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한편 감사위원들은 주 유엔 대표부 감사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의 적극적인 제재 요청과 그릇된 역사를 조장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시설에 구금되는 이민자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기 위해 이민 당국에 DNA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동반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악용하려는 가짜 가족들을 가려내기 위해 DNA 추출 기술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금된 이민자들로부터 포괄적인 DNA 정보를 수집하는 새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 수집도 허용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로 보내집니다. 각 주와 법 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 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DNA 수집 시도는 프라이버시 논란은 물론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한 연방, 주정부의 차원의 규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전자담배 흡연과 폐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한 태스크포스로부터 조사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받았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헤로인, 코케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며 주민들, 특히 미성년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가양 전자담배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제재 등이 제시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따라 의회와 협력해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센터가 업데이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1,080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18명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의 현장인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모기업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어제 사망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8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총격범 스티븐 패독은 MGM 호텔 32층의 방에서 야외 콘서트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58명이 숨지고 422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당시 콘서트장에 모인 사람들은 MGM 호텔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며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 규모는 2001년 9.11 테러의 71억 달러와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비 피해 원유 누출 사고 때의 65억 달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큰 것입니다. 카지노 대기업 MGM 리조트의 배상액 8억 달러 가운데 7억 5,100만 달러는 보험금으로 충당되며 MGM 리조트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4,900만 달러입니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짐 모린 최고 경영자는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미국 사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희대의 악당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조커가 오늘 개봉했는데요. 영화 속 조커를 따라한 모방 범죄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시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아직 신뢰할 만한 위협은 없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나소 서포 카운티 경찰도 영화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으며 나소 카운티의 일부 영화관들은 자체 무장 보안 요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경은 영화 속에서 조커를 추종하는 젊은이들이 광대 마스크를 쓰고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예로 들고 상영관 주변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이처럼 대대적 대비에 나선 것은 지난 2012년 플로리다주 오로라의 영화관에서 조커를 모방한 남성이 무차별 난사한 사건으로 12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이번 달부터 CBD 오일이 함유된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는 델리와 레스토랑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티켓을 부과해 관련 업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CBD 오일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뉴욕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0에서 $650의 벌금은 물론 현재 A, B, C로 나눠지는 레스토랑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CBD 오일 함유 식품 단속을 위해 보건국 인스펙터가 방문하지만 레스토랑 등급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 만큼 위생 단속도 함께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인 델리 업주들도 매장에서 관련 제품들을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은 CBD 오일 판매 금지가 발표된 이후 협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며 CBD 오일 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제품을 꼼꼼히 확인해 발견될 경우 다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CBD 오일은 대마류인 카나비스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섭취할 경우 사람을 흥분되게 하지는 않지만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진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시민들과 함께 미래형 신규 학교 설립과 기존 학교 재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와 시민들이 함께 미래의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에 따라 신규 기존 학교의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어제 뉴욕시 이매진 스쿨 챌린지 프로젝트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에 공적 기금과 민간 투자금을 포함한 3,200만 달러를 투자해 미래형 신규 학교 20개교와 기존 20개교의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학교를 설계하고 기존 학교를 재설계함으로써 교육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 더 좋은 학교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정부 계획에 따르면 각 보로당 1개 이상의 신규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나머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축, 재건축이 예정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시와 시민들이 함께 미래의 학교를 신설, 재건축한다는 취지에 따라 신규 기존 학교의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디자인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자, 학생, 가족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 팀을 구성해 지원하면 되고 신청 마감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겨울 봄 학기에 추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며 2020년 5월에 1차 공모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주택 난방 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주는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겨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에 따르면 주택 난방 규정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실외 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는 최소 화씨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실외 온도와 상관없이 화씨 62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뉴욕시 핫라인 311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365일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뉴욕시의 실내와 온수 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하루당 $250에서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하루당 $500에서 $1,000로 벌금이 오르게 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ATM의 1회 사용 수수료가 $5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한 데 따라 은행들이 수수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ATM의 평균 수수료는 $4.72로 조사됐다고 재정 전문 사이트 bankrate.com이 발표했습니다. 10년 전보다 33% 오른 금액으로 평균 ATM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5.58에 육박했고 디트로이트,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도 $5를 넘었습니다. 타 은행 기기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년보다 2% 오른 $3.09로 15년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ATM 수수료가 오르는 이유로 현금 사용 급감을 꼽았습니다.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현금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체킹 계좌에 남은 돈보다 더 많은 액수가 결제되면 은행이 이를 승인하면서 초과 인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34.6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TM 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에는 47만 5천여 대의 ATM이 있으며 연간 7천억 달러가 ATM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사우스베이 주민 1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올해 LA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첫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LA 카운티에 잠식하고 있다며 고인물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집 내외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고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양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결의안을 채택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전자담배 관련 질병과 사망 사례가 점점 속출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이런 유해한 제품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온라인으로 가양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것은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LA 카운티가 4번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교육부는 2020-2021 학년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히고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 사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접수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각 대학은 신청서에 기재된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 등을 근거로 학자금 보조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접수 방법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브루클린 검찰에 따르면 낙서와 무임승차, 매장 내 절도 행위 등 비폭력 경범죄자들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2시간 예술 수업 코스를 수료하면 기소를 하지 않은 프로젝트 리셋 프로그램을 브루클린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브루클린과 맨하탄, 브롱스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 16세, 17세 경범죄자들에게만 시범 운영되어 왔던 이 프로그램은 처벌 대신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제24기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6개월 또는 1년간 한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로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입니다. 한인인 경우 대학교 1, 2학년도 지원이 가능하며 영주권 미취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메리마운트 맨하탄 칼리지에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와 캠퍼스가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내 건물들을 대상으로 수색 활동을 펼쳤으며 위협이 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주 신원 이상의 용의자가 학교로 테러 협박 전화를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에는 학교로 2차례의 협박 전화를 걸어와 캠퍼스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